법이 조금 악용이 되거나 잘못 적용돼서 처벌되는 사례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. 실무상으로도 많이 발생하고, 요즘에는 진짜 뭐만 하면 아동학대로 고소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든요. 안녕하세요, 로이어 프렌즈입니다. 요즘 인터넷 게시판 들어가면은 이 얘기밖에 없죠? 맞아요. 요새 너무 뜨겁더라고요. 주호민 씨가 이제 그 특수교사를 이제 그 아동학대로 고소한 그 사건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2023년 8월 3일인데 지금도 뭐 서로 계속 뭐 입장이 나오고 뭐 학교 측에서 반박하고 뭐 여러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녹취록도 이제 일부가 좀 공개되긴 했어요. 전부가 공개된 건 아니고 텍스트 형태로만. 네. 그래서 그 일부 공개된 걸 보면은 네가 왜 그 교실에 못 갔는지 알아, 뭐 나도 너 싫어,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좀 나와 있죠. 물론 공소장에서는 이제 그 모든 맥락을 다 써놓은 게 아니라 그런 부분만 착착착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이제 뭐 써놓긴 했을 텐데,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, 뭐 주호민 씨가 뭐 고소를 한 게 뭐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, 저희는 이제 법률 채널이니까 네. 사건 번호가 2022로 시작한다면서요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적어도 반년 이상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. 그리고 아마 조만간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, 과연 이게 그 특수교사분한테 아동학대가 인정돼서 유죄가 나올까요? 무죄가 나올까요?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, 저희도 지금 실무상 이제 겪는 조금 문제들이 좀 많아요. 이 뭐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당연히 아동의 이제 복지나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, 당연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동의 그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건 맞는데, 당연히 입법자는 그런 취지로 만든 건 아닐 텐데, 법을 만든 그 취지랑은 다르게 이 법이 조금 악용이 되거나 잘못 적용돼서 처벌되는 사례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. 실무상으로도 많이 발생하고, 요즘에는 진짜 뭐만 하면 아동학대로 고소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든요. 오죽했으면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님이 가해자한테 가서 너 우리 애 계속 괴롭히지 마, 너 이러면 너 큰일 나, 이렇게 몇 번 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고 이런 문제거든요. 그 실제 처벌까지 돼버리고.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법 적용이 일단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고, 그런 유형으로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이 주호민 씨 사건도 수사기관에서는 이건 일단은 뭐 기소를 해야 되겠다고 아마 기소가 된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좀 판결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좀 보입니다. 예. 예, 방금 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동복지법을 보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,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정서적, 그리고 성적 폭력, 뭐 이런 것들이 다 아동학대가 된다고 하거든요. 신체적인 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정서적인 학대, 이게 범위가 너무 무한정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냥 뭐라고 얘기 듣고 나면은 우리 애가 정서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다. 그리고 이제 정신과 데려가가지고 한번 진료받고 진단서 끊은 다음에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웬만하면 다 기소를 해버린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실무상으로 아동학대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법 쪽에서 돌아가는 이 행태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너무 좀 넓게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. 좀 더 이제 정말 학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로 좀 범위를 좁혀야지. 특히나 이런 사건에서도 특징이 아이가 직접 고소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. 네. 대부분은 이제 부모가 고소를 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부모가 고소를 하면은 가만히 있을까요? 일단 고소하고 나서 경찰관한테 계속 연락하고 검사한테 계속 연락하고 뭐 탄원서 계속 내고 뭐 이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뭐 불송치를 하거나 혐의 없은 처분을 내리기도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. 그럼 본인한테 민원이 집중돼 버리니까. 그래서 넓게 적용되기도 하고,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기소도 자주 되는 편이고, 법원에서도 이제 뭐 벌금 정도로 심각한 처벌은 아니긴 하지만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실무상으로는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이런 경향에 따라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사건이 이렇게 이슈화가 안 됐다면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엄청나게 이슈가 됐죠. 특히나 이제 그 최근에 발생했던, 저희 지금 서초동 주변이죠. 그렇죠. 그 서희초 그 사건이랑 같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제 그 선생님들의 교권 문제가 대두가 되고, 그러면서 이제 주호민 씨 그 사건도 같이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그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거든요. 저는 분명히 여론이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은 이제 이렇게 이슈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판사가 유죄 판결을 때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.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, 일단은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게 정서적 학대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판사도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이제
우리가 뭐 다른 사건에서도 이제 애매한 경우에는 뭔가 전문가의 그런 의견을 들어보잖아요. 물론 여기서는 이제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뭔가 이제 건의자가 이거를 봤을 때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그런 의견서를 제출을 한다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빙성을 좀 높게 부여를 해서 좀 그런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좀 더 끼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럼 현재 기사로 나오고 있는 그 특수교육 전문가라는 분의 이제 의견서는 어쨌든 피고인 측에서 이제 제출을 한 거죠. 그래서 만약에 피고 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됐을 거라고 의심이 된다면은 법원에서 또 다른 이제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그분한테 감정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어쨌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입장문을 보니까 조사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탄원서를 제출을 하겠다.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뭐 어떤 내용일지를 모르겠어요. 뭐 무죄를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뭐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탄원서도 어느 정도 판결에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앞으로 이제 절차가 좀 남아 있으니까 한번 진행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지금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예전부터 이제 간간히 뉴스 기사가 뜨긴 했었지만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많이 모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이번 기회에 이제 이 사건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좀 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해서 좀 합리적이고 이제 그 정말 이제 입법 취지에 맞게 적절한 범위의 아동학대만을 처벌을 하는 그런 이제 사회로 법조계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 사건 관련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또 말씀드릴 점이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